예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DJ 조이쌤이에요. 2월은 형님 누나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졸업하는 달이기도 하죠. 특히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네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걱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유치원을 졸업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고, 초등학생 친구들은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두근거리겠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할 거예요. 조이쌤도 항상 예키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멋진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는 잠잘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함께 듣는 라디오랍니다. 친구들, 포근한 잠옷을 입고 이불 속에 잘 들어갔나요? 모두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눈을 살짝 감고 조용히 숨을 쉬며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 볼까요? 이제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친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언제든지 예키에 보내주세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찾아 글을 남겨주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려줄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에요. 7살 유빈 어린이가 보내준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7살 이유빈이에요. 밤에 잘 때 무서운 그림자가 보여서 불을 끄기가 싫어요. 엄마가 그냥 그림자야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유빈아, 어두운 곳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면 선생님도 깜짝 놀랄 것 같아. 하지만 그 그림자는 유빈이가 좋아하는 인형 같은 걸 비춘 빛일 수도 있어. 조그마한 무드등을 켜놓고 안녕 하고 그림자에게 말을 걸어보면서 익숙해져 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그림자가 있는 곳에 유빈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두고 잠들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아. 조금 더 용기를 내볼 유빈이를 선생님이 응원할게. 이번 사연은 8살 수아 어린이가 보내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살 김수아예요. 언니가 자꾸 제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빌려가고 다시 안 갖다 놔서 기분이 별로예요. 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수아야,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빌려가면 속상하지. 언니에게 빌릴 때 나한테 먼저 말해줘 라고 부탁해보고 쓴 뒤에는 제자리에 놔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말하기 전까진
언니도 수아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어. 용기 내서 수아의 마음을 전하면 언니도 알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속상해 말고 언니한테 한 번 더 말해보자고. 우리 수아의 마음이 언니의 마음에 잘 닿길 바랄게. 수아 파이팅! 이번 사연은 9살 태우 어린이가 보내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살 이태우예요. 곧 새학년에 올라가면 수업 발표 시간이 많아질 텐데 저는 앞에 나서는 걸 정말 못해요. 소심해 보여도 괜찮을까요? 태우야,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건 없어. 사람마다 좀 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말보다는 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발표가 걱정이 되고 또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집에서 거울을 보고 한번 말해보거나 발표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둬서 적어두면 도움이 될 거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나도 나름대로 잘하네 하는 순간이 올 거야. 태우를 힘차게 응원할게. 이번 사연은 6살 윤서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살 최윤서예요. 제 친구가 인형을 많이 갖고 있다고 자랑해서 부러워요. 저도 인형을 많이 갖고 싶지만 엄마가 너무 많이 사면 안 된다고 하세요. 윤서야, 친구가 인형이 많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만도 하겠어. 엄마랑 상의해서 생일 때 인형을 하나 더 사는 약속을 정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인형이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소중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7살 시우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7살 양시우예요. 동생이 자꾸 제 미술 시간에 쓰는 색연필을 몰래 가져가서 못 찾겠어요. 엄마는 동생과 같이 쓰면 안 되겠니? 하시는데 전 제 물건을 아껴 쓰고 싶은데 동생한테 제 물건을 나눠줘야 할까요? 시우야, 열심히 아껴 쓰던 색연필을 동생이 가져가서 속상할 것 같아. 동생에게도 예쁜 색연필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니까 서로 작은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2가지 색깔은 동생에게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우가 써보는 거야. 그리고 색칠이 끝나면 서로 색깔을 바꿔서 사용하기.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시우도 기분이 덜 상하고 동생도 기분이 좋을 거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이야기 모두 고마워요. 친구들의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나 고민이 있다면 예키 라디오에서 함께 나눠봐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통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친구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반짝이는 시간이 되었네요. 따뜻한 이불 속은 포근한가요? 친구들, 혹시 숲속 마을의 리라 기억하나요? 오늘은 리라의 두 번째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나무들과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 숲속 마을에서 나무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작은 새 리라는 숲속 친구들을 위해 어떤 모험을 떠났을까요? 나엘 선생님, 동화 시작해주세요. 예키 친구들, 안녕? 오늘 나일쌤이 읽어줄 이야기는 숲속 마을의 멜로디 두 번째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봐요. 어둠이 물러간 뒤 숲속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나무들은 부드러운 멜로디로 동물들에게 자장가를 들려주었고, 동물들은 깊은 잠에 빠지며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새 리라는 여전히 숲속을 날며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라는 숲속 친구들에게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라야, 요즘 나무들의 자장가 소리가 조금씩 이상해졌어. 소리가 끊기거나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아. 정말? 나무들이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리라는 걱정이 되어 숲속을 돌아다니며 나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은 이번에도 속삭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숲속에 맑은 물이 부족해서 목이 말라 노래를 부를 힘이 없구나. 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숲의 강과 호수는 항상 맑고 넘쳐 흘렀는데 왜 물이 부족해졌을까요? 리라는 나무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숲을 지킬 방법을 찾아볼게요. 리라는 먼저 숲속의 강으로 날아갔습니다. 강물은 예전처럼 맑고 흘러넘치지 않고 물이 줄어들어 작은 연못들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리라는 물속을 살피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물 한가운데에 큰 바위가 놓여 물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위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거야. 바위를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리라는 숲속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리라는 다람쥐와 토끼, 사슴을 불러 바위를 함께 옮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뿔로 바위를 밀어볼게. 다람쥐와 토끼는 나를 도와줘. 사슴은
뿔로 바위를 밀기 시작했고 다람쥐와 토끼는 힘을 합쳐 작은 돌들을 치우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리라도 부리로 돌들을 치우며 열심히 친구들을 응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모두의 노력이 더해지자 드디어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물이 다시 강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고 연못과 강이 점점 채워졌습니다. 숲속 친구들은 환호했습니다. 우와,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 이제 나무들이 다시 멜로디를 부를 수 있겠지? 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무들에게 물이 충분히 갈 거야. 하지만 나무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멜로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숲의 어딘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라는 그 소리를 따라 날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숲속 깊은 곳에 살던 오래된 올빼미가 있었습니다. 올빼미님, 혹시 왜 나무들이 멜로디를 되찾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올빼미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숲의 맑은 물은 되돌아왔지만 나무들이 멜로디를 부르려면 숲에 잃어버린 음표가 필요하단다. 그 음표는 바람과 물이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 속에 담겨 있지. 그 음표는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올빼미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숲의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단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리라는 동굴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을 위해서 동굴로 날아간 리라는 동굴 입구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리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라는 다시 날갯짓을 하며 동굴 깊숙이 날아갔습니다. 이윽고 동굴 끝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음표 모양의 빛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음표구나. 이것만 있으면 나무들이 다시 멜로디를 부를 수 있을 거야. 리라는 음표 결정을 조심스럽게 들고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리라는 음표 결정을 나무들 사이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음표를 감싸고 맑은 물소리가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리라야. 이제 우리도 다시 자장가를 부를 수 있겠구나. 나무들의 멜로디는 숲속으로 퍼져나갔고 동물들은 하나둘씩 평화롭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리라는 나무 위에 앉아 숲속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평화롭게 잘 수 있겠어.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리라는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숲속에는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리라의 용기와 지혜를 축하하는 노래를 오랫동안 불러주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혹시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화나 주제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듣고 싶은 동화를 남겨주면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그럼 친구들, 잘 자요.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음악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해볼 거예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을 보냈나요? 이제 조용한 숲속에 있는 작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상상을 해볼 거예요. 숲속의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볼까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부드러운 풀밭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오고 온몸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네요. 맑고 깨끗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숲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 같아요. 숲속의 작은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나무 밑에는 귀여운 다람쥐가 도토리를 찾고 있어요.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풀밭에는 예쁜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있고 작은 나비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작은 개울가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요.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고 개울가 옆에는 푸른 이끼가 촉촉하게 젖어 있네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 멀리에는 사슴 가족이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엄마 사슴과 아기 사슴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이네요. 따뜻한 햇살 아래 숲속 친구들은 모두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숲속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까지. 숲속의 모든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 평화로운 숲속에서 친구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이제 숲속 작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편안하게 잠들 시간이에요. 숲속의 평화로운 꿈을 꾸면서 깊이 잠들어요. 잘
잘 자요, 친구들. 내일 아침에는 숲속 친구들처럼 씩씩하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